여러분, 혹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불현듯 이런 섬뜩하고도 달콤한 상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며 이대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낯선 도시로 도망쳐 버리면 어떨까 생각하는 순간. 혹은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이대로 핸들을 꺾어 바다 끝까지 달려가 버릴까 충동이 있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곤하다, 하루만 푹 쉬고 싶다는 차원의 감정이 아닙니다. 남편, 자식, 부모,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 책임과 이름표를 싹 다 찢어버리고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다는 아주 강렬하고 파괴적인 증발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의 끝은 언제나 지독한 죄책감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미쳤지. 애들이 눈에 밟혀서 어딜 가. 나 없으면 우리 집은 당장 어떻게 돌아가라고. 우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무거운 일상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차립니다. 오늘 사유의 숲에서는 당신의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 도피 충동의 정체를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마주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것은 결코 당신이 무책임하거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치열하게, 너무 훌륭하게 남을 위한 삶을 버텨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증상은 육체적 에너지가 방전된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자아 통제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신적 배터리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의 대한민국 여성들은 하루 종일 이 배터리를 오직 타인을 위해 소진합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감정을 억누르고, 다 큰 자식의 앞가림을 걱정하며 애를 태우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며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억압됩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쉬고 싶은 욕구는 언제나 가족의 우선순위에 밀려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완벽하게 연기하며 살다 보니 정작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알맹이, 즉 진짜 나라는 자아의 배터리는 0%를 넘어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아가 고갈되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이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나부터 살아야겠다 라며 모든 전원을 강제로 차단해버리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불현듯 느끼는 강렬한 도피 충동의 진짜 얼굴입니다. 스위스의 정신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성으로 억눌러 놓은 어둡고 원초적인 욕망, 즉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가족이 요구하는 착한 여자, 헌신적인 엄마라는 밝은 페르소나를 단단하게 쓰고 살아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 깊은 곳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거대해집니다. 평생을 이타적으로 살아온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사실 완벽하게 이기적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차 안에서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 거대해진 그림자가 당신의 이성을 뚫고 나와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타락도 아니고 붕괴도 아닙니다. 오히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당신의 진짜 영혼이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이제는 남 말고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 아주 처절하고 생명력 넘치는 비명입니다. 당신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도피 충동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세상 그 어떤 타인보다 내 영혼을 더 심하게 갉아먹는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구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고 고통에 놀라 다시 떨어지면 매서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찔리지도 얼어 죽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족 문화는 이 적당한 거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철철 나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버티기를 강요받습니다. 특히 엄마라는 존재는 가족의 모든 감정적 찌꺼기를 받아내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가시가 가족을 찌를까 봐봐 당신은 스스로 가시를 다 뽑아버린 채 남편과 자식의 뾰족한 가시에 온몸을 찔리며 견뎌온 것입니다.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것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숨막히는 밀착에서 벗어나 내 살이 찢기지 않을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 싶다는 아주 생존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숨막히는 굴레로부터 도망쳐야 할까요?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온전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자기만의 방과 굳게 닫힌 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물리적이든 시간적이든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당신만의 시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거실 소파나 식탁 한 구석은 당신의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든 누군가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여보, 밥은?" 하며 침범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일상에서 합법적으로 증발하는 시간을 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휴대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아무도 당신을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로 부르지 않는 낯선 카페의 구석자리로 숨어 들어가십시오. 혹은 차를 몰고 아무 목적지 없이 달려 혼자만의 바다를 보고 오십시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가족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오직 나라는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완전한 고립과 고독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 배터리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한 필수적인 영혼의 심폐소생술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말에 혼자 훌쩍 떠나버리는 합법적 로그아웃을 선언하면 가족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왜 해? 당신 요새 이상해.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디 간 거야? 당신이 제공하던 무한한 편리에 길들여져 있던 가족들은 맹렬하게 불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또다시 당신의 가슴에 "내가 이기적인 년이지" 라는 낡고 지독한 죄책감의 화살표를 꽂아 넣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의 그 징징거림과 원망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라서 그들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야 모든 것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찰음일 뿐입니다. 그들이 겪는 약간의 불편함은 당신이 목숨을 걸고 떠안아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양말을 찾고 밥을 차려 먹는 것은 다 큰 어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들의 몫입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나의 숨구멍을 먼저 틔우는 이 우아한 이기주의야말로 결국 당신이 가족 곁에 오래도록 건강하게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입니다. 당신이 불현듯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 스스로를 무책임하다며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두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영혼을 갈아먹으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버텨왔구나. 이제 내 배터리가 한계에 달했구나." 좋은 아내, 헌신적인 엄마라는 타이틀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가장 거룩하지만 가장 폭력적인 훈장입니다. 이 훈장의 무게에 짓눌려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가족의 부속품이나 감정의 배수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고유한 욕망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우주입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저녁 한 끼쯤 굶는다고 가족들이 죽지 않으며 당신이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해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오직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되어버린 가족들의 게으른 의존성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억눌린 그림자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할 시간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파괴적인 가출을 꿈꾸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신 나에게 합법적이고 당당한 휴가를 선언하십시오.
당장 이번 주말 혹은 다가오는 어느 날 핸드폰의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먼 남쪽의 섬이나 낯선 바닷가로 2박 3일의 증발을 떠나보십시오. 가족들에게는 구구절절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 며칠 쉬다 올게" 라는 짧은 통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낯선 곳에서 당신은 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온전히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텅 빈 시간을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오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짓눌렸던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버티다 문득 세상의 끝으로 도망치고 싶어진 당신에게 사유의 숲이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의 그 강렬한 도피 충동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절반을 더 이상 남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당신 내면의 가장 뜨거운 생명력의 발현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상에서 잠시 증발하는 그 시간은 가족을 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되찾으러 가는 가장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기꺼이 방문을 닫고 당신만의 방을 찾고 당신만의 바다를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짜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단단하고 홀가분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숲이었습니다.